2016년 서로 다른 5명의 여대생이 쉐어하우스에 모여 같이 사는 드라마 청춘시대가 쏘아올린 쉐어하우스 열풍은 2019년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열풍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관련 업체와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관련업은 많은 자본력이 필요하여 비교적 작은 자본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진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프롭테크 업체인 직방이 가장 큰 쉐어하우스 프랜차이즈 우주를 인수한 것도 이 시장의 파워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쉐어하우스 플랫폼 기업 커맨스테이에서 발표한 쉐어하우스 트렌드 리포트 2019에 따르면 쉐어하우스 시장은 작년 200억에서 2019년 500억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련 강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하거나 퇴직 후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강의 사이트들에서도 쉐어하우스 강의가 꽤 많이 있죠. 리뷰도 괜찮은 편이네요. 그런데 눈길이 가는 문구들이 하나같이 있습니다. 내 집 없이, 자기 소유의 집 없이, 돈 없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진짜 할만할까요? 요즘 것들이 조금 알아봤습니다. 우선 쉐어하우스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의 집값은 말할 것도 없이 비싸고 집값 대비 너무 좁은 면적, 노후된 시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룸 주인들의 갑질도 한몫했고요.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은 좀 넓은 집에 살고 싶었고 이쁜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일종의 쉐어하우스 로망이라는 트렌드가 가세하면서 인기가 생기기 시작했죠. 쉐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넓은 공간에 여러 명의 사람이 모여 삽니다.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큰 안방이 3인실, 중간방이 2인실, 가장 작은 방이 1인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6인 정도가 같이 생활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50만원 내외로 가격이 형성되고 당연히 1인실이 제일 비쌉니다. 이런 점으로 공급자 측면에서 꽤 괜찮은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면적의 월세를 놓는 것보다 더 높은 임대 수익을 볼 수 있고 비슷한 성격으로 투잡 아이템으로 급 인기를 얻고 있는 에어비앤비보다는 덜 신경을 써도 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에어비앤비 알아보기도 조만간 제작해 볼게요. 무튼 쉐어하우스를 하면 좋은 이유들이 여전히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룸이나 고시원과 같은 주거 형태보다는 아직 쉐어하우스의 공급이 엄청나게 포화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때문에 쉐어하우스의 컨셉만 잘 잡는다면 꽤 괜찮은 투잡 아이템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하숙처럼 아침마다 밥을 해주는 곳도 있고 청소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있고 취업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해주는 곳도 있는데 이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입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컨셉은 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집 없이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집 없이도라는 건 물론 매매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꼭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상가주택의 형태를 월세로 임차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보통 주거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역세권만 잘 지켜진다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아파트에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들도 꽤 있는데 이 지점들 중 상당수가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상가주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소저본 창업이 가능하고 사회초년생들과 퇴직자들이 할 수 있는 투잡 아이템의 컨셉으로 많은 강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좋은 점만 있으면 재미없겠죠? 신나게 나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집 없이도 하게 되는 경우 정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한 집을 다시 재임대하는 전대계약의 형태로 운영되는 쉐어하우스는 언제나 월세 종류를 주인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본인이 월세 놓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될 테고요. 주인 잘못 만나면 모든 게 무로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세입자를 잘못 만날 수도 있죠. 앞서 말했듯이 전대차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세입자를 하우스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우스메이트들끼리 성격이 안 맞으면 정말 큰일 나죠. 실제로 쉐어하우스 강의들에서는 세입자들을 잘 받는 법 같은 것들을 강의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대사업의 숙명적인 적, 공실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실률보다 더 무서운 게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처음 하게 되면 퍼주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그러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30평짜리 쉐어하우스에서 나오는 수익은 80에서 1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6명 정도가 입실할 수 있죠. 6명이 모두 입실했을 때 120만 원이고, 한 명이 깎일 때마다 20만 원 정도씩 빠지는 거예요. 비용 대비 수익은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있겠으나 쉐어하우스가 원룸보다 비싸기는 힘들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월에 얼마를 벌고 싶은지를 정한 다음 얼마의 월세를 받을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꾸로 가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외에도 집 구하기, 사업자 등록, 인테리어 구매, 홍보 등등의 과정을 모두 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시작을 해봄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음 쉐어하우스 편을 원하시면 구체적인 쉐어하우스 준비 과정을 다룬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것들이 알려주는 요즘 것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